비도 적당히 내리고요. 기온은 좀 내려가겠지만요. 많이 오는 비가 아니라 괜찮네요. 생각한 대로 이쪽은 물색이 아직도 살아있네요. 자연을 즐기며 여유를 만끽하며 월척 한 마리의 기쁨을 열망하는 시간. 나온다. 붕어다. 그렇게 꿈은 현실이 된다. 야, 이거 쟁반이에요, 쟁반. 이거 봐요. 어느덧 봄의 막차를 향해 달려가는 시간. 하룻밤 신기루와 같은 붕어의 산란기도 끝나가는데 이방원은 또 어디로 출조를 나선 걸까? 야, 산책로도 잘 돼 있고요. 여기 와서 드는 생각은 무언가 정돈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저수지 모습입니다. 야, 이쪽 상류도 그렇고요. 이 연안도 그렇고요. 수초 포인트 형성은 참 잘 돼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월척 특급 진행자 이방원입니다. 자, 봄이 됐을 때요. 봄이 됐을 때 날씨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 이런 악순환은 계속 반복이 되죠. 그렇지만 내가 출조한 날 날씨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막연하게 그냥 오늘 안 되겠구나 이런 것보다는 어디로 가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온 이곳은 천안에 위치한 규모가 있는 저수지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봄철이 막바지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에 기온이 좋았으면 계곡지도 물론 좋은 포인트가 되겠지만 오늘같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비가 오는 날은 물색이 맑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 수심이 낮으면서 기온이 조금만 받쳐주면 전역으로 다 수초 형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고기가 빨리 붙을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보이고 있고요. 아까 와가지고 낚시하시는 걸 잠깐 봤는데 붕어가 아니라 블루기를 연신 낚는 걸 보고 수온은 제대로 맞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저수지입니다. 포인트는 일단 제 방이랑 가까운 오른쪽 상류를 포인트를 일단 정해서 낚시를 할 건데요. 기온이 내려가면서 날씨가 좋지 않은 날 낮은 수심층의 수온을 품은 저수지를 찾아왔으니까요. 오늘 하룻밤 낚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천안에서 월척 특급 지금 시작합니다. 언제 봐도 가슴 설레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제대로 찌든 물색과 저수지 한켠에 자리한 수초 군락. 이쯤 어디라도 찌를 세우기만 하면 입질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부지런한 낚시인들은 이미 한 자리씩 차지하고 채비 꾸리느라 바쁜 모습이다. 한 박자 늦게 도착한 이방원. 과연 어느 포인트를 공략해야 하룻밤 조과의 결실을 두둑하게 거둘 수 있을까? 위에서 포인트를 다 둘러봤을 때요, 조금 다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수초낫을 들고 일단 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손을 대야 될 때가 좀 많은 것 같네요. 멀리서 봤을 때랑 틀리게요. 수심이 낮아 보이는데도요, 바닥까지 보이지 않는 거 보니까 생각한 대로 이쪽은 물색이 아직도 살아있네요. 좀 다듬고 좀 작업 좀 하고요. 그리고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드네요. 제 방하고 가까우면서 추우면 빠졌다 조금만 받쳐주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요. 여기서 작업하고 해야 하겠습니다. 일교차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곳. 수초 포인트가 퍽 마음에 든다. 원하는 곳에 정확히 찌를 세우려면 군데군데 수초를 다듬어야 하는 상황. 최적의 붕어 포인트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굴하는 것이다. 뭐가 있구나 바닥에. 안 깊은 게 아니라 뭐가 있구만요. 딱 80 정도는 되나 보네요. 네, 수심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수심은 딱 80 정도. 38대 기준으로 40 정도고요. 더 나간다고 한들 더 깊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심층을 공략할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오른쪽을 좀 다듬고 오른쪽을 위주로 공략을 하는 방향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수초 포인트가 오늘의 주요 공략지. 붕어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길목에 찌를 세워야 입질받을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네, 좌대를 꺼내면서 이동하는데 도마뱀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봄은 봄인가 봅니다. 도마뱀이 있는 거 보니까요. 근데 이 한국 도마뱀도 꼬리를 세게 잡으면 꼬리를 끊거든요. 근데 그게 일생에 한 번 끊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잡으면 안 되겠죠. 봄의 기운을 받아 활기에 찬 생명들. 이곳 붕어들 역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아 더욱 기대되는 낚시다. 한시라도 빨리 입질을 받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시간. 본격적으로 수초 제거 작업에 들어간다. 위에만 포인트에 찌를 세울 그 공간에 앉았을 때 시야만 방해하지 않을 위에 솟아나 있는 장가지 정도만요. 그래야지 앉았을 때 찌를 못 보고 챙기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요. 낚시 전에 소란을 피워봤자 붕어들만 내쫓는 격. 찌 세울 때 방해가 될 만한 수초들만 조용히 걷어내기로 한다. 거침없이 흘러가는 낚시터의 시간. 낮 동안 첫 붕어 얼굴을 보기 위해선 잠시도 지체할 틈이 없다. 자, 수초 작업을 끝내고 낚싯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붙으면 붙을수록 이쪽은 이제 맹땅이고요. 이쪽은 수초날을 바닥에 넣어보면 푸석한 무언가 질척한 것들이 걸려 나오는 느낌이고, 이 왼쪽으로부터는 바닥이 마사토로 깨끗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보다는 조금 왼쪽으로 이렇게 대편성을 해보겠습니다. 깨끗한 쪽으로요. 수초 작업을 하는 이유 중에 포인트에 안착하기 좀 편하게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수초 작업을 하면서 바닥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는 그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 대편성할 때도 깨끗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게 좀 파악이 빠르겠죠. 낮 시간 동안 수초 바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놓아야만 밤 낚시가 수월해질 것이다. 너무 무리해서 피는 거 말고요. 적당히 보기 좋게요. 욕심내지 않고 차분하게 낚시 준비를 이어가는 이방원. 대편성이란 단지 낚싯대를 펴는 것이 아니라 계절의 흐름을 파악해 붕어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대편성이 점차 마무리되어가는 시점. 이방원은 오늘 이곳 붕어들과 얼마나 잘 교감하며 만남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맞아.
자, 대편성을 다 끝냈습니다. 오늘의 대편성은 30대부터 70대까지 총 9대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심은요, 한 70에서 한 90cm 정도 수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 이 포인트가요, 오른쪽을 제가 공략을 안 하고 약간 왼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대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제가 대편성한 그 안쪽부터 해가지고 수심도 낮아질 뿐더러 뻘층 굉장히 두터운, 그래서 고기가 누가 봐도 좀 들어오기 힘든 조건,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이 왼쪽은 제가 편성한 쪽은 한 80, 이 정도를 보이다가 오른쪽은 거의 맨 땅처럼 뭐 40 이런 식으로 수심층이 갑자기 급변하면서 올라타면서 지저분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청태도 좀 꼬여 있고 막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요, 조금 더 바닥이 깨끗하고 안정된 이쪽으로, 왼쪽으로 조금 편중해서 대편성을 했습니다. 미끼는 다 글루텐을 달아놨고요. 이제 대편성 다 끝났으니까 한번 기다려서 본격적으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바닥이 깨끗한 왼쪽 편에 집중해서 총 10대를 편 이방원. 과연 어느 쪽지에서 먼저 반응이 올까? 자, 오늘의 미끼는요, 옥수수 글루텐이요. 바닐라에다가 옥수수 글루텐 좀 섞어가지고 조금 찰지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낚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오셔가지고 여기 뭐 옥수수도 잘 먹고 글루텐도 잘 먹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글루텐 미끼, 이 떡밥 가지고 하는 낚시를 좀 제 개인적인 성향에서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요. 오늘은 글루텐 미끼를 가지고 낚시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조금 추웠었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지금 비는 다 또다시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서 이 정도면은 괜찮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포근해졌습니다. 좋네요. 모든 여건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분위기. 아니나 다를까 입질이다. 맨 왼쪽이요. 입질인 듯 아닌 듯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찌. 이방원 역시 조바심을 내지 않고 신중하게 기다려보기로 한다. 왼쪽 찌는 아까 전에 처음에 글루텐 달아놨다가요, 혹시라도 블루길이 미끼를 다 탐하지 않을까 싶어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들어봤는데 그대로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루길 입질이 들어와도 미끼 훼손은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기다리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블루길의 소행인지 붕어가 들어왔는지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길고 짧은 건 끝까지 대봐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조금씩 흩날리듯 수면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 기온을 떨어뜨릴 정도의 큰 비로 번지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는데, 적당히 흐려서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 이만하면 호조건이다. 지금쯤 첫 입질을 기대해봐도 좋을 시간. 찌가 조금만 흔들려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왼쪽에 두 번째 거요. 이번엔
진짜 입질이 찾아온 걸까? 찹니다. 네, 찌가 올라오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숨겼습니다. 이 수초 뒤로 돌아가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이겠거니 이제 정점을 보고 챔질을 했는데 일단 허챔질이 됐죠. 블루길도 있으니까 블루길 입질이었는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붕어 입질이 시작이 되었는지 요거는 또 봐야 알겠죠. 그리고 바늘을 바꿀 건데요. 바늘이 현재 좀 작다고. 자, 저 오른쪽 두 번째 거요. 야, 입질 들어온다 이제. 한 번의 허챔질로 큰 아쉬움이 남은 상황. 두 번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바늘도 바꾸기로 한다. 감성돔 4호 바늘로, 기존의 3호 바늘에서 감성돔 4호 바늘로요. 붕어 낚시란 어찌 보면 붕어와의 치열한 수싸움. 포인트 여건과 미끼, 채비 등의 모든 수를 동원해서 붕어가 미끼를 먹도록 유혹해야 한다. 아, 블루길이 건디나 보다. 내려놓자마자 울렁거리네. 아, 블루길이 덤비나 보다. 블루길이 계속 극성을 부리니 피곤한 낚시다. 피디님, 아까 그거 또 올라와요. 오른쪽 두 번째 거요. 붕어보다는 블루길의 소행인 것 같은 입질. 하지만 직접 낚아보지 않고선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 끝까지 찌의 움직임을 주시해보는다. 금세 눈치를 챈 걸까? 갑자기 멈춰서버린 찌. 얕은 움직임마저 보이지 않는데 오래 뜸들이는 걸 보니 붕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 때마침 조금씩 스멀거리는 입질. 결정적 기회가 찾아온 걸까? 나온다. 붕어다. 야. 근데 입질이요. 입질이 토종붕어 같지가 않았죠, 그죠? 그 살살살 거리는 거 있죠? 가자. 아이고야. 야, 떡붕어인데요. 야, 이거 쟁반이에요, 쟁반. 이거 봐요. 이렇게 돌리나 똑같네 이게. 어휴, 왜 이렇게 생겼냐. 네. 낮이 끝나기 전에 얼굴을 보여준 첫 붕어. 아이고야. 쟁반같이 둥글고 넓적한 체형이 특색이 있다. 첫 수가 나왔는데요. 아이고 참나. 그죠? 일로 돌리나 일로는 똑같아요. 자, 살려주고 입질 시간인 것 같으니까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가라. 가. 정신 차리면 가, 그래. 아이고, 오늘은 빨리 쉬나 했다.
제법 큰 덩치의 붕어를 낚았건만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이방원.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니 이왕이면 토종 붕어를 낚아야 제맛.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다. 떡붕어가 낚이는 건 알고 있는데요. 왜 또 내가 첫 수에 낚는 붕어는 좀 토종 붕어이길 바라는 마음이 크지 않습니까? 요 앞에 와가지고 모습을 보였을 때 라고 했는데요. 그래도요, 이제 떡붕어가 나온다는 거는 기온이 내려가고 수온이 비가 와서 내려갔음에도 떡붕어가 나온다는 거는 또 반대로 토종붕어 또한 활성도가 좋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입질 시간이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올라옵니다. 또 한 번의 입질 찬스. 자, 블루길이냐 저기냐. 또다시 헷갈리는 움직임. 야, 요것 봐라. 이제 슬슬 움직이나 봐요. 툭툭 끊어주면서 올라오는 게요. 이번엔 제발 그림 좋은 토종 붕어이길 바라면서 챔질의 기회를 노리는 이방원. 그런데 낚시는 늘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블루길도 입맛이 살아나나 본데. 블루길 성화에 미끼가 이탈된 것 같은 쥐들은요, 다시 갈아주겠습니다. 입질 자체가 누가 봐도 블루길이에요. 툭툭 하고 그냥 미끼만 다 따먹는 느낌 있죠. 왜 불길한 예감은 늘 맞아떨어지는 걸까? 갈수록 블루길의 성화가 심해지는 상황. 이럴 땐 그저 부지런히 새로운 미끼로 갈아 끼우며 진득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아무 소득 없이 흘러가는 시간. 어느덧 저녁 시간이다. 언제 봐도 설레는 개미불빛. 이제부터가 진짜 낚시다. 어느 순간 완전히 어둠이 내렸습니다. 개미불빛밖에 안 보이는데요. 초저녁에 입질이 조금 시작되는 상황 속에서 블루길 입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떡붕어 입질도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밤낚시가 시작이 되면서 변화된 모습이라고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연안에서 붕어가 노는 게 아니라 저수지 가운데에서 뛰는 모습들이 좀 보였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연안 쪽으로 조금 가까워지는 시간대가 입질 시간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좀 집중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 번쯤 올라올 때가 됐는데요. 초저녁을 이렇게 지나가나요? 예상했던 것과 달리 입질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분명 초저녁 입질이 몰릴 시간이건만 아무 소식 없는 녀석들.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급해지는 마음.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멘탈 싸움이다.
그런데 이방원의 시선을 붙잡는 한 개의 찌. 조금씩 아주 느리게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찌. 중후한 찌울림의 서막. 이번엔 분명 붕어 입질 같다. 있냐 없냐. 팽팽한 긴장감 속에 더디게 흘러가는 시간. 마음속으로 하나 둘 숫자를 세어가며 심호흡을 가다듬는 이방원. 녀석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미끼를 깊게 빨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대물 낚시란 본래 오래 참는 쪽이 이기는 승부. 시간의 흐름은 잠시 잊고 오직 찌 하나에만 집중하며 결정적 기회를 엿보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봄철에 낚시를 하다 보면 연안 쪽에서 붕어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들려오던 아니면 먼 쪽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던, 만약에 먼 쪽에서 들려온다 그러면 가까워 이제 들리는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입질 시간대가 다가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될 테고요. 또 하나는 연안 쪽에서 붕어의 움직임이 보이면 이제 시간이 왔구나, 언제든 입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멀리서 놀아요. 멀리서 놀기 때문에 이런 한밤에 붕어가 뭐 안 나오리란 법은 없지만 그래도 오전 시간이 더 유효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일단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블루길이 많습니다. 블루길이 많다 보니까 미끼를 다 글루텐을 달아 던져 넣었을 때 찌 불빛이 수면에 비치는 그 구간에 잔파장이 막 잔파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 블루길이 미끼를 쪼아 먹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은 들어보면은 잔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외래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지만 주기적으로 미끼를 갈아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미끼를 달아 놓고 주기적인 교환 시간을 놓고 미끼를 갈아주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미끼가 당연히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낚시를 진행하면 빈 바늘로 이제 아침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블루길이 많은 곳, 특히 블루길 건드림이 있는 곳에서는 미끼 교환 주기를 갖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포인트를 보면 금방이라도 찌가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근데 참 내 맘대로 되는 낚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래야 재밌죠. 던지면 던지는 대로 올라오면 낚시가 아마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고생한 만큼 무언가 뒤따라주는 게 있어야 또 재미가 있죠. 보람도 있고요. 오늘 날씨가 밤 기온이 영상 5도까지 내려가는 날인데요. 추운 날씨가 아닌데
기온 변화가 갑자기 크게 나타나니까 춥다고 느껴지네요. 지금 제가 낚시하면서 글루텐 교환 주기는 약 2시간마다 갈아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총 9대 낚싯대에 글루텐을 갈아줬는데요. 수면의 찌밑으로 저렇게 잔파장이 떨어지는, 잔파장이 심한, 그러면서 건드는 게 나오는 이런 것들은 2시간 있다가 미끼 갈아주려고 천천히 들어보면 잔분이 없고요. 나머지 조용한 것들은 2시간이 넘어도 분류길 성화가 없었기 때문에 잔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느 게 분류길에 미끼가 떨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2시간마다 교환 주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붕어가 쉽게 허락을 안 해주네요. 또 쉬우면 재미없죠. 낚시란 결말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한편의 드라마. 비록 지금은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언제 어떤 반전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밤이 많이 깊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도착을 했을 때 저수지 이제 가운데 쪽에서 고기가 노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연안 쪽에서는 붕어가 산란을 하다가 다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임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편성을 중점을 뒀던 거는 수초 안쪽에 대편성을 했던 게 아니라 수초가 끝나는 언저리 이쪽에다가 포진을 긴 대로 해놓고 추가적으로 아예 빠져 있는 그런 붕어를 공략하고자 긴 대로 뭐 65, 70 이런 긴 대로 맹탕 쪽에 수초를 벗어나서도 이제 공략을 해놨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수초 경계 라인부터 바깥에 있는 맹탕까지 공략을 한 건데요. 밤이 깊으면서도 역시 붕어는 추워서 그런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입질이 없었던 건 아닌데 아까 떡붕어를 낮에 초저녁에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꿈뻑하고 한두 마디 올리고 끝나는 전형적인 떡붕어 입질 있죠.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거는 붕어다 싶을 만한 입질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도 오히려 노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고요해지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확률이 제일 높은 거는 이제 오전장 하나밖에 안 남아 있겠죠. 밤새 계속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안 낚이는 붕어가 낚이는 게 아니라 주요한 시간대는 딱 오전 한 타임 남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집중적으로 낚시를 해볼 만한 이제 오전장이 남아 있겠죠. 그리고 블루길이 많다고 해도요, 오전에는 블루길이 덤비지 않는 그 경계 지점을 찾아가지고 지렁이 또는 미끼를 또 한번 변화를 줘서 낚시를 또 해볼 생각인데요.
일단은 입질이 없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지 아니면은 좀 쉬어야 할지 좀 결정을 해야 할 텐데요. 일단 조금만 더 앉아서 낚시를 해보고요.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밤 시간. 마치 코앞에 결승전을 앞둔 선수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낚시에 임하는 이방원. 하지만 승부를 가려야 할 상대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시간이 갈수록 애타는 마음. 하지만 이 순간 이방원은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허탈함 속에 맞이하는 새벽. 어떻게든 승부를 가려야 했던 후반전까지 끝이 나고 연장전에 돌입해야 할 시간이다. 피곤함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낚시에 집중하는 이방원. 오전 낚시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다. 블루길 성화가 없는 자리는 이렇게 글루텐이 아침까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아침 시간이 되었을 때요, 그 블루길이 많은 곳에 낚시를 가시면 아마 블루길 때문에 미끼 사용에 좀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근데 반대로요,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은 맞지만 오전 시간 내에 블루길 입질이 없는 시간대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가 언젠지는 내가 낚시를 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보편적으로 오전 타임에 한 번씩은 블루길에 댐비지 않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루텐을 빼고 몇 대만 글루텐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지렁이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블루길이 대드는지 안 대드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요. 블루길이 안 대드는 시간에 블루길이 서식하는 곳에서 지렁이 미끼가 좋을 때가 참 많거든요. 블루길들의 입질이 잠잠해진 시간. 때마침 믿을 건 지렁이 미끼뿐이다. 과연 어렵게 꺼내든 지렁이 미끼가 마지막 반전을 불러올 수 있을까? 아침의 월척을 기다리며 캐스팅을 이어가는다. 반갑지 않은 불청객의 출현. 하필 아침 첫 수가 블루길이다. 자, 오전 낚시가 시작이 되고 글루텐에 블루길이 대드네요. 지금 지렁이하고 글루텐하고 병행해서 넣어놨는데요. 지렁이가 안 댐비는, 지렁이를 달았어도 블루길이 안 댐비는 자리가 있고요. 글루텐을 달았어도 블루길이 댐비는 자리가 있는데요. 블루길이 안 댐비는 곳은 지렁이를 달았어도 그냥 유지하고요. 블루길 성화가 있는 곳은 글루텐으로 다시 바꿔서 넣고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날이 좋았으면 하는데요. 비가 또 올 것 같은데요. 날씨마저 흐린 아침. 그래도 아직 포기하기엔 이른 시간이다. 이제 미끼 다 갈았으니까요.
한번 쫄림 멋있게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이거 블루길인가요? 맨 오른쪽 거요. 제일 긴 거요. 반가운 찌의 움직임. 꼭 월척이 아니더라도 붕어의 얼굴을 보고 싶은 욕심이 앞서는데 블루길인가 보다. 블루길이 덤비는 탓에 붕어 입질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아침 낚시도 어렵게 흘러간다. 블루길 성화가 생각보다 좀 심하네요. 벗어날 수 없는 그물에 걸린 듯한 답답함. 블루길의 성화가 계속되는 한 붕어 입질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낚시는 때로 인생의 쓴맛을 알려주는 최고의 스승. 원하고 갈망한다고 해서 꼭 다 가질 수 없음을,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것도 큰 미덕임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한 번 인생을 배운 이방원.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 자, 이상으로요 오늘 촬영을 마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상황을 정리를 해서 보면 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저수지권에서 그나마 확률이 높은 데가 어디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염두를 해두고 포인트를 잡았던 게 이곳이었는데요. 포인트를 선정을 하면서도 지금 이 수초 포인트에 보시면 안쪽으로 대편성을 한 게 아니라 수초가 끝나는 라인부터 수초를 아예 벗어나 있는 쪽. 왜냐하면 산란철인데도 불구하고 좋았던 기온이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날씨에는 들어왔던 붕어들이 이미 다 나가 있는 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뭐 수초를 건드는 이런 붕어들도 없었고 멀리서 라이징을 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할 수 있는 판단은 긴 대로 엣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먼 쪽에서 혹시라도 들어올 확률이 높은 긴 데 위주로 해서 공략을 했는데요. 어제 제가 하룻밤 낚시를 하면서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했던 하룻밤 낚시였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배수가 시작이 되면 이런 평지형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계곡지가 본격적으로 시즌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는 또 다른 곳에서 찾아뵙겠지만요,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저는 다음 편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접어야죠. 바람 많이 분다. 여기서 촬영하시나 봐요? 네. 아, 그래? 죄송한데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 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근데 의외로 진짜 정석하시고 저도 178인데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어딜 가나 좀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겠죠. 이제 사람 많은 데 가면 사실 낚시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또 많이 오셔가지고 교통 체증이 일어난다 그러나 뭐라 그러나요? 어차피 다 편집해 주실 거 아니에요? 붕어다!
야, 떡붕어인데요. 야, 이거 쟁반이에요, 쟁반. 이거 봐요. 이렇게 돌리나, 이렇게 돌리나 똑같네, 이게.